안녕하세요. 먹는 생각?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은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책의 제목은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변현단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변현단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현재 토종순환 농사를 짓고 계신 농부이면서 밤에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요. 진정한 자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한때는 연두농장이라는 자활 공동체를 운영하셨는데요.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그만하고 곡성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자립을 생각하면서 삶을 쭉 꾸려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또한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 모임인 시드림의 운영위원으로도 계시다고 하네요. 책에 보면은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인데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무엇이 숲과 들에 있을까요? 그것은 잡초입니다. 보통 접시에 담는 것은 음식인데 그럼 잡초가 음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변현단 선생님께서는 그런 잡초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다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으로 들어가서 목차를 한번 보면요. 1부, 2부로 크게 나뉘어요. 1부 같은 경우는 석유를 먹는 사람들, 1부 같은 경우는 잡초에 앞서 우리가 지금 짓는 농사와 석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짓는 농사는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밭에 설치하는 비닐들은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이고요. 또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들, 연료 또한 석유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석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석유에 대한 큰 의존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 문제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는 소유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흐르는데요.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유의 개념이 생기고 이런 농사가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키우는 것만이 아닌 어쩌면 이제 자기 소유를 채우는 그럼 공사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석유가 밥상을 점령하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직접 키워서 아니면은 이제 두레로 나눠 먹던 그런 키우던 생명을 가진 그런 음식들이 요즘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기업에서 생산한 그런 대량 생산된 조리식품이나 그런 식재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에 대한 우리의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생명을 맡기다 라는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러면 진짜로 이런 음식이 어떻게 보면 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약의 개념을 잃어버린 음식들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부 잡초의 형연을 보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와 잡초, 잡초 음식. 두 번째, 잡초를 먹자. 세 번째, 꽃을 먹자. 여기에서 잡초는 정말 잡초일까? 라는 물음으로 글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잡초,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나와 있죠. 당연히 이 책이 그런 잡초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내가 쉽게 어린 시절 봤었던 그런 토끼풀 그리고
정말 어디나 흔하게 있었던 그런 흔한 풀들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구황작물이었고 허기도 치워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런 잡초를 잊고 더 이상 먹지 않는 걸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잡초가 실제로 우리 들에서 아니면 심지어 밭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잡초라는 거는 토양에 수분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뿌리가 깊은 잡초 같은 경우는 상층부로 이제 영양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이 오히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잡초에는 당연히 자연의 본성이 굉장히 살아있어서요.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연에서 길러진 그대로를 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잡초,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조리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뜯어서 살짝 데쳐서 그냥 기름장에 살짝 버무려서 소금 쳐서 먹는 그런 정도. 그러면 잡초에 대해서 몇 개 볼까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토끼풀이었어요. 토끼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어릴 시절 같은 경우에는 토끼풀을 뜯어다가 이제 목걸이를 만들고 머리에 쓰는 화관을 만들었죠. 근데 이런 토끼풀이 언젠가 한번 에스모 커피 전문점에 갔는데요. 거기서 차 위에 이런 토끼풀을 올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토끼풀을 올려줬을까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라고 생각하는 그 토끼풀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잡초들은 어릴 때는 거의 다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독이 없는 한. 그리고 여름과 가을,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면은 이제 독성이 생겨서 어떤 것들은 말려서 삶아 먹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아예 먹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꽃을 먹자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꽃을 차로 마실 수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목련꽃차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회사 가는 길에 아니면은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목련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차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되게 새로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풀뿐만이 아닌 정말 들과 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풀들이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잡초 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놓치고 가는 그런 부분들, 어쩌면은 이런 잡초 음식처럼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는 생각 책 속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